일단 지금 벌써 1시간 40분여가 지났는데 여기에서 앞에서 제가 당에 입당한 지 약 1년 반인데 당 행사에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가장 심각한 얼굴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좀 그래도 너무 처져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이렇게 자리에 모이셔서 1시간 40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은 지금 우리들이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희망이 있을 거라는 믿음 하에서 이렇게 앉아 계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반성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희망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고 그리고 공통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료 준비한 것들과 일맥상통하나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총선 실패의 원인은 저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 총선을 끝나고 나서 약 한 달간 동안 저희들이 무엇을 과연 잘못했을까, 조금 더 표를 받을 수 없었을까 하는 반성들을 하고 있고 이 분석 자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저희에 대한 비판들을 좀 많이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런 자료들을 여기에 담진 않았고 제가 그 창업학 박사이기도 한데 제가 약간 이거를 앞서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이 투표라는 가정을 결국에는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 국민들의 마음을 사서 우리 미래통합당이라는 상품을 파는 것이라고 만약에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결국은 우리 상품이 민주당 상품보다 약간 덜 팔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약 6만 5천 표를 받고 지금 2위로 낙선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이라는 상품이 왜 민주당 상품보다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에 대한 반성만 해보겠습니다. 이 위주로 반성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모든 제품들의 시장을 보면은 꼭 판매율이 1위라고 해서 뛰어난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 과연 미래통합당의 공약집을 한번 전체를 다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두꺼운 두께이고 저는 이거를 선거 전에 한 2번 정도 완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완독했던 게 하나 더 있었는데 민주당 공약집입니다. 근데 사실 제 분석상으로 이 공약집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공약에서 우리 당이 밀리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공약이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우리 당의 공약들 중에서 약 7, 80%는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이 약 10%에서 20% 정도뿐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 부분들조차에서도 우리 당이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보여졌고 그리고 우리 당 정책이 훨씬 훌륭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외생 변수들, 외부적인 환경 요소들이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생략을 하고 아까 제가 이 상품을 파는 행위랑 비교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은 총선 전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그리고 그 이전 자유한국당 마케팅 능력 부재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과연 마케팅이라는 용어 자체를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케팅을 통상 세일즈, 판매 행위로 알고 있는데 실제 마케팅의 정의를 보시면 제품의 기획 단계부터 제조 단계, 그리고 유통 단계, 홍보 광고 단계, 그리고 판매 단계까지를 전체를 다 이르는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최초에 이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가 마케팅인데 과연 우리 제품은 어떤 제품이고 그리고 우리 같은 후보들이 이 제품을 더 현장에서 많이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미래통합당이 이때까지 제시했던 보수정당, 대한민국 보수정당이 가지고 있는 이 상품의 가치는 저는 여전히 훌륭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미래통합당의 가치를 많이 알리지 못했다. 이 마케팅 과정 중에서 기획 단계보다는 홍보 단계에서 많이 부족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제가 당에 들어와서 선거를 하면서 정말 이 귀한 자리를 공천을 받고
그리고 꼭 이겨야겠다. 선거 기간 동안 단 하루도 집회를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선거 끝나고 약 일주일간도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집회를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느꼈던 것이 제가 그래도 기업을 20년 한 사람이고 경영 창업 공부를 약 10년 이상을 한 사람인데 참 마케팅, 그러니까 홍보하기 힘들더라는 겁니다. 저라는 상품을, 당이라는 상품을. 왜 그런가 봤더니 이런 상품이 없어요. 원래 제품이라는 게 타겟부터 정확히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 펜만 봐도요. 이게 지금 한 4,500원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펜이. 이 펜의 용도는 쓰는 거죠. 쓰는 건데 이 펜을 사는 고객들을 보면 누가 살지 모르죠. 전국적에 초등학생도 쓸 수 있고 중학생, 대학생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회사원도 쓸 수 있고 정치인도 쓸 수 있고 이런 제품들을 사실 매스 마켓, 그러니까 아주 초대형 시장의 상품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똑같은 펜인데 펜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몽블랑 펜이라고 하면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짜리 펜이라고 하면 똑같은 펜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타겟군은 확실하게 좁혀집니다. 대한민국 혹은 세계의 1%, 0.1%, 0.01%가 사용하는 왜? 펜으로서의 기능보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투표라는 행위를 보다 보니까 결국엔 매스마켓 전체를 상대해야 되는데 10대부터 2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연령층도 너무 다양하고 소득도 아예 없는 대학생들부터 그리고 최소소득자 그리고 최상위 소득자까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또 반대로 10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20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30대, 30대 남성을 여성을 그리고 경기도 사람을 서울 사람을 지방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포인트들이 너무나 다르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품으로 홍보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각자 달라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앞쪽에서 저희들이 실패 요인들을 많이 말했으니 저는 이 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기기 위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보가 물론 더 열심히 과연 뛸 수 있었을까요? 공천받고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은 후보가 있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상품이 그래도 조금 더 팔리고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더 사랑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에 대한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반성을 하기 위해서 1부터 100까지 잘못한 것만 짚으면 제가 볼 때 이거 수정하다가 1년 가고 4년 갈 겁니다. 진짜 잘못된 것들을 한두 가지로 함축시키고 그리고 진짜 추구해야 될 방향들 한두 가지로 함축시켜서 여기에 집중할 때 저희들한테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고민이 합니다. 먼저 지금 이제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의 맞게끔 우리들이 하고 싶은 말을 약간 변형해 보자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기업의 성과 분석에 대한 논문들 중에서 고객 지향성이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지만 제가 유권자 지향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기업이 우리 미래통합당이 만약에 유권자를 바라보는 마음, 유권자가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 유권자가 보수의 가치 중에서 어떤 가치를 원하는지를 유권자를 바라보는 유권자 지향성이라는 단어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전략적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당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권자 지향성을 명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 또 여의도 연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명확한 분석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아까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저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4차의 분석이 있었는데 후보인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전략화되어서 내려오고 그리고 우리들이 이걸 어떤 전략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달돼야 되는 포인트도 좀 빠져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여의도 연구원에 아까 말했던 여기에 제 자료에 있는데 인력 충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지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헤드라고 하고 전략을 짜고 분석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자원을 지원해 주지 않고 일만 많이 준다라고 하면 어떤 조직, 어떤 사람도 자기 역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많이 써놨지만 한 가지로 그냥 요약한다면
여의도 연구원에 집중적인 지원을 해주랍니다. 집중적인 지원을 해주고 충분한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서 아웃풋을 요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웃풋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 가공해서 사용해야 되는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 후보들에게 명확하게 이 상품이 전달될 수 있는 루트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쪽에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하나 정도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보수가 주장하는 가치,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뭐냐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시장경제 맞나요? 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시장경제주의를 추구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경제, 우리가 주장하는 시장경제에 대한 논리는 과연 진실이 맞나요? 전 이제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보수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우리가 주장할 때 좌파를 이야기할 때는 약간은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띠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과연 우리들이 주장하는 철학은 변경될 필요가 없는지를 제가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데 시장경제, 통상 경제학적 논리, 그리고 고정경제학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창출돼야 됩니다. 그죠? 자, 시장경제에서 이미 고용 없는 성장이 일어난 지가 꽤 됐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이 진보해서 로봇이 일하는 시대가 오고 그리고 과학기술이 점점 발달한다라고 하면 기업이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고용 창출이 안 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장경제에 대한 논리들이 경제학적 논리가 깨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좌우의 이념뿐이 없는지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했을 때 미래에 대한 해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이론들이 이미 이 휴대폰 하나 나오기도 한참 전,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이론들인데 지금 그때와 너무도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때 이 두 가지의 이념을 가지고 선택해라가 과연 맞을 것이냐, 이 부분 자체가 큰 오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15년, 2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시대로 바뀌어져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 이슈를 먼저 선점하는 것, 이게 앞으로 우리 당이 변화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휴대폰이 너무나 익숙한 것이 되었는데요. 이거 지금 모바일 폰이 개발된 지 불과 15년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아이들은 태어나 보니 이 모바일 폰이라는 게 존재하는 세상이고요. 저희들은 이게 뭔지 배우기 시작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모바일 폰을 사기는 했지만 전화기로만 이용하는 세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약 15년 만에 우리들이 손에서 모바일 폰을 떼지 못하는 시대가 왔는데 앞으로 15년 후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과 너무 다른 시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고리타분한 정당이 되고 싶지 않다면, 청년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정당이 되고 싶지 않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냄새나는 정당이 되고 싶지 않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저는 총선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이슈가 없었다,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없었다라고 봅니다. 너무 좋은 정책들 많이 있지만 국민들 가슴에 와 닿는 이슈 하나를 던지지 못했다. 코로나 전국에서도 우리들 한번 후보자들과 당의 페이스북 지금이라도 열어보십시오. 대다수가 마스크를 사는데 줄 서야 되는 나라, 배급의 시작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고 소독통을 들고 소독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총선이 끝나고 나서 민주당에서 가장 무서운 것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포스트 코로나 전국 이후에 경제정책을 지금 민주당에서 꺼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먼저 주도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포인트입니다. 경제정책이나 성장정책, 우리 당이 가져가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에 코로나 전국에서 마스크 부족합니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포스트 코로나를 외치고 이 이후에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제시했다면 이 선거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듭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그리 먼 미래가 아닙니다. 이제 곧
대선이 있고요. 4년 후면 또 총선이 있고 또 4년 후면 23대 총선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음에 이겨야겠지만 다음에 못 이긴다면 그 다음에라도 이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못 이긴다면 그 다음에라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시기를 앞당기려고 한다 그러면 진지한 연구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짧은 식견으로나마 우리 사회에 좀 이슈가 앞으로의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약간은 모아보았습니다. 모아보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만 들고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재난기본소득이란 말이 나왔을 때 제가 이런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재난 뒤에 기본소득을 붙였지? 라는 물음표를 가졌습니다. 왜 재난 뒤에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재난지원금이 훨씬 어울리는 말인데 소득이라는 것은 원래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액을 얘기하는데 왜 소득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라는 데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실 굉장히 경계하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이 단어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저는 재난기본소득 이 뒤에 나올 현재 집권여당 민주당의 다음 대선 정책은 국민기본소득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난 뒤에 기본소득이라는 걸 붙이고 지금 이제 전 국민이 어떤 국민 단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기본소득이라는 단어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자, 이게 이슈 선점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자, 앞으로 일자리가 진짜로 국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만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을 늘리는 것도 반시장적이지만 기업에 강제적으로 억압해서 기업들에게 니네들 근로자 수 늘려봐 하는 것도 반시장적인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언젠가 이 이슈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파의 이념에 맞게 그리고 시장경제 논리에 맞게끔 이러한 이슈들을 선점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새로운 이슈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반성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했던 반성들은 조만간 우리 당이 백서로 만들지 않을까 합니다. 이 백서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들이 잘못한 것들 그리고 잘한 거는 또 반대로 다시 칭찬을 해주고 좋은 장점들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승부에서 이겼어야 되는데 졌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지역 유권자분들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믿어주셨던 우리 당 가족분들께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졌다라고 해서 그 집단이 혹은 그 상품이 모두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거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너무 멀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장점들 잊지 않고 살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총선 패배로 가져왔던 주요한 원인들 반드시 뽑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정말 미래를 이야기하는 정당이 되겠다라고 하면 미래 이슈를 반드시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말했던 말은 이제 대한민국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좀 나갑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대한민국 정치 좌우만 있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우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 그리고 많은 가치 있는 생각들 더 다듬고 미래에 맞게끔 설계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한 달 지났는데 여기 떨어진 후보도 많이 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많이 털으시고 어깨에 더 힘내시고 더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